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 옷을 살 때 사이즈를 놓고 고민한 적이 많으시죠? 이 사이즈가 제각각이어서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옷이나 신발의 사이즈에 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옷이나 신발을 살 때 이 사이즈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쇼핑하면서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분명히 내 사이즈가 정해져 있긴 한데 옷 살 때마다 또 신발 살 때마다 한 사이즈만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 그보다 한 사이즈 크고 또는 한 사이즈 작은 것까지 다 트라이 해보고 그중에서 가장 잘 맞는 걸 사는데요. 이게 각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같은 브랜드 안에서조차도 사이즈가 다르게 나올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 브랜드 같은 경우 사이즈가 뭐 00부터 해서 0, 2, 뭐 4, 6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 브랜드 안에서 같은 브랜드 아닌데도 뭐 스몰 사이즈는 꽉 끼는데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는 크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요. 브랜드가 다른 경우에는 한 5개 치수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은 탈의실에 줄 굉장히 길게 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사이즈가 내 몸에 딱 맞는다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금방 탈의실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같은 옷 하나 입더라도 여러 개 사이즈 들고 들어가서 입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고요. 맞습니다. 안 갖고 들어간 사이즈가 있다면 또 점원 불러서 이제 또 부탁하기도 예. 하고요.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고객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대부분 고객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휴먼 솔루션 오브 노스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70% 거의 10명 가운데 7명 꼴이 사이즈를 찾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저만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이즈일 겁니다. 맞습니다. 직접 입어보질 못하니까요. 대부분 그동안 입어왔던 사이즈대로 오더하는 편이죠. 물론 웹사이트 가보면 사이즈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 차트라는 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 여성 사이즈 이제 보통 보면 클릭하면 상의와 하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뭐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 이거 몇 인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브랜드별로 다 다를 뿐더러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스타일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즈 차트를 바탕으로 옷을 골라봤자 내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가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오더할 때 거기에 손님들 리뷰에서 그 옷이 좀 핏한지 아니면 크게 나왔는지 네. 작게 나왔는지 그런 리뷰들이 오히려 이 사이즈 차트보다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혹시 이런 사이즈와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주문한 옷이나 신발을 리턴하는지 알아본 게 아하, 있습니다. 리턴하는지. 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반품할 수도 있지만요. 예. 하지만 반품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사이즈 때문이었습니다. 맞아, 그런 거예요.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회사 나바가 온라인 주문에 가장 많은 리턴 이유가 바로 사이즈가 안 맞아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쇼핑객들은 온라인 주문해서 입어보고 옷 사이즈 안 맞아 다시 리턴하는 그런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의류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배송비 낭비하고요. 반품된 물품 다시 또 정리해야 하고요. 추가 비용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피곤합니다. 리턴. 네, 아니 맞습니다. 근데 왜 의류 회사에서 이렇게 손실도 큰데 이 사이즈를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이즈 시스템이 처음에 어떻게 구축됐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옛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그때는 전문적인 드레스 메이커나 테일러들이 직접 신체 치수 재서 옷을 이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1860년대 발발한 남북 전쟁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군복을 일제히 찍어내면서 배포하면서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 옷이 이미 만들어진 게 판매된 건
1930년대부터였습니다. 이어 1930년대 말에는 미 농무부에서 이제 최초로 여성들의 신체 치수를 대규모로 측정했는데요. 여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9가지 치수를 쟀다고 합니다. 근데 최초로 이런 측정이 있었던 이 자료가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아하. 이게 측정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보다 정확한 신체 그 치수를 알기 위해서 측정한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예. 그때도 사이즈 때문에 반품이 꽤 많았어서 메일 오더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 농무부에다가 다시 자료를 분석할 것을 촉구했고요. 예. 그 결과 1958년에 재분석한 자료가 나와서 옷 사이즈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미국인들의 사이즈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더 커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쇼핑객들은 점차 큰 사이즈를 입게 돼버렸는데요. 여기서 심리전이 개입합니다. 심리전. 네, 개인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왜 여자들 이제 옷 살 때 왠지 큰 사이즈를 사게 되면 내가 좀 살찐 것 같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예. 반대로 작은 사이즈 옷을 사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옷 제조업체들은 1980년대 베니티 사이징이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예. 옷 치수를 실제보다 작게 표기해서 날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기법입니다. 아하. 다시 말해 옷 자체는 좀 커졌지만요. 사이즈는 옛날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 후 이 사이즈라는 게 제멋대로 바뀌어버렸다는 평가입니다. 사이즈 USA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사이즈를 나타내는 기준은 300가지가 넘고요. 이런 기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현재 수천 개의 사이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오래된 사이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 계속해서 제각각 사이즈가 또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특정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네. 네, 이 사이즈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인 게요. 남성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하. 치수를 재는 신체 부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가슴, 허리, 그리고 인심이라는 안쪽선. 안쪽선. 하지만 여성들은 다릅니다. 신체에 꼭 맞게 하려면 제한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 사이즈도 보면 여성들은 대체로 00부터 해서 18 사이즈까지 있고요. 이에 더해서 플러스 사이즈는 20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체형으로 봐도 왜 여러 체형이 있잖아요. 어깨에 맞추면 허리가 안 맞고 허리에 맞추면 엉덩이가 네, 안 맞습니다. 맞고.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좀 일자 몸매도 있을 수 있고 예. 굴곡이 있는 컬비한 몸매도 있고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이 좀 더 다양한 편이죠. 그렇죠. 같은 청바지라고 해도 재질도 다 맞습니다. 다르고요. 어떤 건 좀 잘 늘어나는 편이고 어떤 건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나는 건 좀 작은 사이즈를 사서 이제 입어도 되지만 그렇죠. 늘어나지 않는 건 작게 샀다간 한 번도 못 입게 됩니다. 이런 걸 다 맞춰서 사이즈를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신체 치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옷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사이즈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각 브랜드마다 옷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겟 고객층도 다르고요. 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각 이 의류 회사들은 사이즈 차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요 고객층이 말랐다 싶으면 사이즈도 좀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고요. 그 사이즈부터 한 치수씩 늘어나는 큰 사이즈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네. 한국은 왜 44 사이즈, 66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네, 대체로 몸에 맞습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각기 사이즈 때문에 제각기 다른 사이즈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는데 좀 쇼핑객들이 보다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움직임이 안 그래도 일고 있긴 합니다. 아, 예.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크리스토퍼 무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동안 많이 맡아왔다고 하는데요. 뭐 신종 항암제 개발부터 국제 원유 공급 트래킹까지. 근데 최근에 맡은 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예. 바로 의류 사이즈 바로 잡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무엇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류 사이즈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런 걸 또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번에 보면은 또 이 특히 신기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바디 스캐닝 기술입니다.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바디 스캐닝 기술이 개발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리바이 스트러스 앤 코의 칩 버그 CEO는 10년 후면 지금의 사이즈라는 게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누구나 이제 자신의 카메라로 예? 내 신체를 스캔한 뒤에 맞는 옷을 찾아낸다는 설명입니다. 아, 네. 지금도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마이 사이즈라는 앱을 출시한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난 7월 뉴욕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쇼핑객들을 이제 바디 스캔을 해주고 맞는 옷을 골라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천해준 옷 사이즈에 만족하지 못한 쇼핑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쉽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이즈는 미디움인데 왜 라지를 여기서 추천해주나 이런 경우는 또 더 기분 안 좋아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개발이 점점 이제 더 이루어지다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측정이 이제 있을 것이고 한층 더 편하게 사이즈를 고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드는데 네. 뭐 지금도 일단 사이즈 측정에서 추천해주는 회사들이 꽤 있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한 이제 마이 사이즈에서 마이 사이즈 아이디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하. 이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휴대전화 카메라가 아니라 센서로 신체 치수가 측정되고요. 예. 각 브랜드별로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 줍니다. 오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앱을 깔고 시도를 해봤는데 예. 이제 처음에 키랑 몸무게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슴이면 가슴, 허리면 허리 측정할 곳을 선택한 다음에 벽에 기대서 휴대전화를 벽에다 갖다 대고 그 후에 내 몸에 이제 갖다 대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말로 들어도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햄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테드 베이커,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같은 옷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옷가게 직원들이 스페셜한 줄자를 이용해서 고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옷을 마크하고요. 이걸 이제 햄스터란 회사에 보내서 수선합니다. 근데 이 햄스터에서는 그 치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다음 옷을 구입할 때 쉽게 수선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트루핏은 메이시스와 제이크루 등 옷 회사마다 그 옷들의 특징을 평가하고 판매, 리턴 자료까지 다 분석해서 온라인 쇼핑할 때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 준다고 하고요. 마지막 M 테일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제 남성들의 양복 치수를 재주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들은 뭐 옷은 별로 그렇게 자기 사이즈가 이렇게 골라 입으면 대개가 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신발만큼은 말이죠. 항상 사이즈가 틀려요. 뭐 나인이 말이죠. 이쪽 회사 거는 나인 사이즈를 신으면은 뭐 앞이 이만큼 남아 있고 네. 또 어느 신발을 신으면은 또 나인을 똑같은 나인이라도 말이죠. 뭐 너무 좀 작아 보이는 듯하고 네. 다리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 신발 살 때만은 꼭 그래서 현장 이 가게 가서 네. 직접 신어보고. 스토어에 가서 사게 되는데 네. 신어보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그렇습니다. 점도 네, 있죠.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샀던 신발은 제가 단 한 번도 한 번에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 네. 이게 여러 번 그냥 리턴하고 뭐 이래서 말이죠. 다시는 내가 여기서 안 산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